태아와 플라센타는 롱체인 폴리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액시드를 거의 못 만듭니다. 그래서 엄마로부터 충분한 양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태아의 뇌 발달에 아라키도닉 액시드와 DHA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오메가3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신과 관련해서 DHA에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조산아에게 필수 지방산 보충은 매우 중요한데요. 조산아에게는 아라키도닉 액시드와 DHA 모두를 보충해 줘야 합니다. 역학조사를 해보면은 임신 때는 전반적으로 혈중 프리 패티 액시드 농도가 높아지는데요. 유독 DHA는 그 증가폭이 큽니다. 태아에게 주려고 일단 혈중 패티 액시드 농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태반은 DHA, 아라키도닉 액시드, 알라, LA의 순서로 엄마 쪽에서 태아 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패티 액시드 트랜스포터 프로테인이 태반에 존재해서 선택적으로 DHA와 아라키도닉 액시드를 태반과 태아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게 합리적인 것이 태아와 태반은 알라와 LA를 받아봤자 아라키도닉 액시드와 DHA를 만들지 못합니다. 태아와 태반에는 일롱게이즈와 디센츄레이즈 액티비티가 낮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출생한 후 태반과 콜드 블러드, 즉 제대혈에서 아라키도닉 액시드 DHA 비율을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해보면은 태반과 제대혈의 아라키도닉 액시드 DHA 비율은 0.5대 1에서 2대 1의 매우 좁은 범위에서 움직입니다. 현대인들의 적혈구 셀 멤브레인의 아라키도닉 액시드 DHA 비율이 쉽게 20대 1을 넘어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태아에게 얼마나 선택적으로 DHA를 넘기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태아의 브레인 발달을 위해서겠죠. 오른쪽 임상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후반기 내내 한 그룹의 산모에게 매일 DHA 400mg을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 태반과 제대혈을 취해서 패티 액시드 트랜스포터 메신저 RNA 양과 제대혈의 DHA 함량을 측정했습니다. 이 그림은 X축을 태반의 DHA 함유량으로 놓고 Y축을 패티 액시드 트랜스포터 메신저 RNA 양으로 놓은 다음에 실험군과 대조군을 모조리 플라팅한 것입니다. 능동 수송을 통해서 태반으로 DHA를 넘기기 때문에 산모의 혈중 DHA 양이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트랜스포터의 양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메신저 RNA 양이 증가할수록 태반의 DHA 함량이 높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실험자들은 산모의 오메가3 상태가 좋으면은 패티 액시드 트랜스포터 발현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산모가 DHA가 충분하면은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태아 쪽으로 DHA를 많이 넘긴다는 것입니다. 첫째, 산모 혈중 DHA가 풍부하면은 태반으로 건너가기 유리한 농도 구배, 즉 density gradient를 만듭니다. 둘째는 산모의 DHA가 트랜스포터 발현을 증가시켜서 태아 쪽으로 많이 건너가게 합니다. 이 실험 데이터를 보면은 DHA 400mg이 태아의 DHA 양을 어느 정도 증가시켜 주는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DHA 400mg을 보충시키면은 태반과 콜드 블러드의 DHA 컨텐트는 약 5%에서 6%로 1%만큼 증가합니다. 출생 3개월 전부터 브레인에 DHA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아는 매일 약 70mg의 DHA 브레인에 축적시키고 태어나서는 약간 증가해서 80mg을 매일 브레인에 축적시킵니다. 태아와 신생아의 브레인이 필요로 하는 양이 이 정도이고 다른 장기에도 필요하므로 산모와 수유부는 필히 오메가3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뜩이나 오메가3가 부족한 현대인들이 오메가3가 고갈되는 상황인 임신과 수유 때
오메가3를 보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생 전과 수유기 때 태아와 영아가 필요로 하는 DHA는 엄마가 공급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니 엄마의 오메가3가 소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림으로부터 왜 조산화가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레인 발달에 매우 중요한 이 시기 때 DHA 축적 기회를 놓치고 바깥 세상으로 나와 버리기 때문입니다. 조산아에게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프리텀 베이비는 37주 이전에 태어났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조산아의 생존율은 의학의 발달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23주 이전에 태어나면 생존율이 거의 제로입니다. 임신은 오메가3를 고갈시키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DHA뿐만 아니라 아라키도닉 액시드도 임신 기간 중에 함량이 떨어집니다. 아라키도닉 액시드 함량이 떨어지는 것은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EPA, DHA, 아라키도닉 액시드 함량이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임신 기간 중에 오메가3를 보충하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감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임상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은 하루 오메가3 2000mg, EPA 800mg, DHA 1200mg을 임신 중에 보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적혈구 멤브레인에서의 EPA, DHA, 아라키도닉 액시드 비율 변화를 관찰한 것입니다. 임신은 산모의 오메가3를 소모시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가짜 약을 먹은 그룹에서 적혈구 내 EPA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DHA와 아라키도닉 액시드 양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라키도닉 액시드는 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혹시 태아에게 줄 DHA가 부족해서 아라키도닉 액시드로 DHA를 대체하지 않았나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슬픈 일일 것입니다. 오른쪽을 보면은 오메가3를 보충한 산모는 아라키도닉 액시드 양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EPA, DHA는 모두 상태가 개선이 되었고요. 임신 기간은 아라키도닉 액시드까지 소모시키니까 이때 오메가3를 복용하면은 오메가6, 3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이기 마련입니다. 임신 기간은 체내 오메가3 상태 개선 프로젝트를 가동하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오메가3를 복용한 그룹에서 아라키도닉 액시드가 대폭 감소했는데 이는 오메가3를 보충한 효과 플러스 임신으로 인한 아라키도닉 액시드 소실의 결과일 것입니다. 또한 태아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일석이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메가3가 태아 그리고 신생아의 브레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부터 볼게요. 이 역학조사는 2007년 란셋에 발표된 것입니다. 이 역학조사에서는 11,875명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임신 32주 때 해산물을 통한 EPA와 DHA 섭취량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8살이 되었을 때 verbal IQ, 즉 언어적인 측면의 IQ를 측정했습니다. 엄마가 임신 시에 해산물을 전혀 먹지 않은 그룹에서 언어학적인 측면의 IQ가 하위 25%에 들어갈 확률이 31%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해산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언어학적인 측면의 IQ가 높았습니다. 해산물을 제일 많이 먹은 엄마를 둔 아이는 verbal IQ가 하위 25%에 들어갈 확률이 16%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엄마의 해산물 섭취량과 아이의 발달 상태에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이 역학조사에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산모가 해산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아이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이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고 유아기 때 정교한 동작을 하는 능력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세계 소아과 학회지에 보고된 것입니다. 이 역학조사에서는 출산과 동시에 제대혈을 뽑아서 혈중 DHA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제대혈의 DHA 농도는 산모의 오메가3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만 6달이 되었을 때 두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비주얼 어큐티 테스트는 얼마나 시력이 잘 발달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고, 나버티 프레퍼런스 테스트는 새로운 것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여러 종류의 그림, 예를 들면은 자동차, 사과, 기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몇 장의 그림에 반응하는지를 보는 테스트입니다. 두 테스트 모두 제대혈의 DHA가 많은 아이일수록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도 이렇게. 이 두 테스트를 합쳐서 파간 테스트라고 합니다. 파간 테스트의 결과는 나중에 아이가 성장했을 때 IQ에 그대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대혈의 DHA 농도가 높았다는 것은 임신 중에 엄마를 통해 충분한 양의 DHA를 공급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출생 후 6달 때의 비주얼 어큐티 테스트와 나버티 프레퍼런스 테스트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런 역학조사 결과들은 아이의 두뇌 발달을 위해서라도 엄마가 임신 중에 그리고 수유기 때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모가 오메가3를 섭취하면은 아이의 뇌 발달이 더 순조롭게 돼서 더 높은 IQ를 가지게 된다는 임상 데이터가 꽤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상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한 임상 실험인데요. 1994년부터 1996년 사이에 임산부 341명을 모아서 대구 간효를 매일 10g씩 임신 18주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먹였습니다. 대구 간효는 일반적으로 10%가 오메가3입니다. 하루에 1000mg의 오메가3를 복용한 셈이 되겠죠.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혈을 보면은 대구 간효를 먹은 그룹에서 아라키도닉 액시드 양이 적고 그리고 DHA가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유에도 대구 간효를 먹은 그룹에서 토탈 오메가6, 3 비율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만 4살이 되었을 때 지적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멘탈 프로세싱 컴포지트 스코어는 이미 배운 언어 수리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합니다. 지적 능력의 지표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요. 엄마가 대구 간효를 먹으면은 만 4살 때 아이의 지적 능력이 더 높았습니다. 이렇게 더 높았어요. 엄마가 출산 전 그리고 출산 후 3개월까지 대구 간효를 먹은 효과가 4년 후에도 살아있는 겁니다. 이러니 산모와 수유부한테 오메가3를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경세포를 배양할 때 DHA를 배양액에 첨가하면은 더 긴 엑손과 많은 덴드라이트가 생기고 다른 신경세포와 커넥션을 잘 형성합니다. DHA는 주로 뉴라이트에 분포해서 뉴라이트 형성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뉴럴셀 프롤리퍼레이션하고 뉴럴셀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디퍼렌시에이션 오브 뉴럴셀 시냅토제너시스 이것들이 태아 뇌 발달의 구성 요소일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DHA가 원활하게 해줍니다. 여성이 알라에서 DHA로의 전환율이 높은 이유는 초기 브레인 디벨롭먼트에 DHA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학조사에서는 남성, 경구 피임약을 먹지 않은 여성, 그리고 경구 피임약을 먹는 여성의 EPA, DHA 혈중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피임약을 먹는 여성, 일반 여성, 그리고 남성 순으로 DHA가 많고 그리고 EPA는 반대로 적었습니다.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 남성의 순서로 DHA로의 전환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 역학조사 결과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의
DHA로의 전환율은 산모의 그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메일 투 피메일 트랜스섹슈얼이 되려는 남성에게 여성 호르몬을 먹이면은 DHA 양이 많아지고, 반대로 female to male transsexual이 되기를 원하는 여성에게 남성 호르몬을 먹이면은 DHA 양이 줄어드는 것을 보였습니다. 여성의 DHA 혈중 농도가 높은 이유는 여성 호르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DHA를 많이 만들게 합니다. 여성이 아마시유를 먹었을 때 EPA DHA로의 전환율이 남성의 약 1.5배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임신을 하면은 태아에게 많은 양의 DHA를 전달해 줘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DHA를 만들어서 지방 조직에 저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신 수유기에는 여성 호르몬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부족한 여성이라도 자기 몸에서 악착같이 오메가3를 짜내서 태아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모유의 오메가6, 3 비율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만큼 태아와 영유아의 브레인 발달에 오메가3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유의 아라키도닉 액시드 DHA의 비율도 중요합니다. 1.5대 1에서 2대 1이 가장 최적의 비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모유의 아라키도닉 액시드 DHA 비율은 산모가 오랜 기간 동안 섭취해온 오메가6, 3 비율에 상당 부분 의존해서 결정됩니다. 모유의 DHA와 아라키도닉 액시드는 어디에서 올까요? 30%는 수유부의 식단에서 오고요. 70%는 지방 조직에 그동안 저장해 놓았던 것과 새로 합성한 것을 씁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 미리미리 DHA를 많이 만들어서 아디포스 티슈에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모유의 패티 액시드 컴포지션은 그동안의 식생활을 반영하게 됩니다. 신생아는 출생 후 4달까지 아라키도닉 액시드와 DHA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때까지는 모유를 통해 공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유를 먹은 아이와 못 먹은 아이의 브레인 발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4달 이후에는 이유식을 먹어도 되지만은 당연히 이유식에도 충분한 양의 DHA가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논문을 좀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학조사에서는 아마존의 원주민을 찾아가서 모유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모유와 비교를 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의 평균 오메가6, 3 섭취 비율이 15대 1인 것에 비해서 영유아들은 상대적으로 균형이 잡힌 모유를 먹고 있습니다. 약 7.8대 1 정도 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미국 엄마들이 가뜩이나 오메가3가 부족한데 이 상태에서 오메가3를 짜내 가지고 모유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더 산후 우울증 발병률이 높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전통적인 식생활을 고수하고 있는 아마존 원주민들의 모유는 3.2대 1의 오메가6, 3 비율을 가집니다. 또한 롱체인 오메가6, 3에 한정 지으면은 그 비율은 1.2대 1, 그리고 아라키도닉 액시드 DHA 비율은 1.5대 1입니다. 이 비율을 가진 모유가 가장 좋은 모유일 것입니다. 다른 역학조사 결과도 하나 살펴볼게요. 모유에 함유된 DHA 양에는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수유부가 제공하는 모유의 오메가3 함유량이 제일 높습니다. 모유의 드라이 웨이트의 1%가 DHA입니다. 미국 수유부보다 거의 5배 이상 높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그리고 태어난 지 2년 안에 뇌 발달이 마무리되고 상당 부분의 행동과 인지 능력이 이 시기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임산부와 수유부의 오메가3 보충제 섭취는 필수입니다. 특히나 조산아의 경우가 큰 문제인데요. 라스트 트라이시메스터 기간 동안 산모로부터 충분한 양의 오메가3를 공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산아를 수유하는 수유부는 더욱더 본인의 오메가3 상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